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정책위 부의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특별 사면 내용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청와대와 여야까지 입장을 내면서 복잡한 셈법 속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다한 앵커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죠. 강다한 앵커. 네, 특별 사면, 성탄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이번 사면이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사회 통합을 강조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사면 결정을 내려준 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 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고 청와대와 기조를 맞추면서도 사면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석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 전국엔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맹정섭 부의장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특별 사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모두 이제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당의 송영길 당대표께서 이번 사면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30분 전에 9시에 들었다. 그렇습니다. 9시 정각에 이철이 정무수석 전화가 와서 그때 알았다. 그 정도로 이번 사면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고민에 찬 결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캠프 내외의 입장이고요. 물론 지금 박경미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민 전체의 통합이라는 어떠한 큰 틀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 속에서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마 마지막 대통령으로서의 인간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묻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떠한 의중이 지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철통 보안이 이루어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와서 밝히지만은 저도 일반 사면에 대해서는 당대표께 건의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일반 정치인 사면에 대한 건의는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 사면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께서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치인 사면도 없을 것이다. 이게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이. 아침에 제가 당대표께 새벽 7시쯤 전화 드렸어요. 아침에. 오늘 사면이 혹시나 있을까라는 이런 정보가 약간은 있어서 당대표께서도 단연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번 사면은 전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단장께 한번 여쭤보죠. 청와대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국민 통합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거죠? 글쎄요.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후보께서 얘기하듯이 큰 틀에서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면이 아닌가. 그냥 이 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정보가 도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으시다. 일단 치아라든지 턱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음식이 씹는 음식은 아마 섭취가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네. 유동식만 지금 섭취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허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휠체어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요. 예, 본인 자력으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료진이 만약에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렇게 뭐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아마 법무부 청와대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사면을 서두르게 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단은 되는데 어쨌든 고생했던 네. 분 입장에서 보면 사면이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저는 여권 내에서 교감이 없었다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제 오전에 아마 기사가 나왔던 것 같고 어제 오후부터는 사실은 모든 신문 방송이 그게 이제 대서특필이 돼서 지금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의 당대표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하고는 사전에 통화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어찌됐든 우리 사전 조율이 없었고 그리고 교감도 없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외로운 결단이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특별 사면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치적 부담을 이재명 후보가 좀 덜기 위한 그런 보관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이낙연 당시 대표였죠. 이낙연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죠. 아마 지지자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았고 그게 아마 이낙연과 이재명 사이에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던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 3달쯤 이낙연 대표가 버티다가 나 사면 얘기 잘못 꺼냈다라고 하면서 당원들에게 사과를 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고 예. 그 사면 얘기 철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이낙연 대표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낙연 대표가 당원이나 지지자들에 의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게 문자 폭탄이라든지 비판을 받았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밑에 교감은 충분히 있었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뭐 당의 대선 주자라든지 또 당대표를 좀 보호하고 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내 독단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맹 부의장님은 사실 하신 말씀 지금 있으십니까? 김경진 단장님 말씀도 뭐 추리 소설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왜 너무나 급격스럽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문제가 더군다나 어제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 간에 이 만남이 있었잖아요. 네. 만남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야당 측에서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전격적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적어도 당대표가 참모들한테는 얘기하거든요. 의중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과정을 저희가 뭐 탓하거나 문제를 삼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뭐 주장이니까. 결과로서 사면은 네. 지금 잘 하신 거예요. 네. 잘 하신 건데 1년 전에 사면 주장했다가 문매를 맞았던 이낙연 대표의 입장을 생각해 그럴 수 보면 있죠, 뭐. 약간 조금 뭐 코믹한 장면이 있다 생각난다 이런 뭐 코믹까지는 정도입니다.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맹 부의장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공감대 그리고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 화합, 갈등 치유 뭐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국민 공감대라는 측면은 어떻게 좀 확인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지난 사실 5년이라는 세월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척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이 어떤 지역 감정의 벽은 이제 벗어났지 않았습니까? 많은 네. 부분에서. 근데 이념적 갈등, 진영 논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 이것이 부동산 어떤 정책의 어떤 그 난파선을 만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야 정말 이건 뭔가 코로나 전국에서 변화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슴속에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듣고 아마 인간적인 고민을 깊이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뭐 정치적인 꼼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지나친 하나의 소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단장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사면이 뭐 대선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박 전 대통령이랑 윤석열 후보랑 만나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후보 본인께서 결단하신 문제고요. 지금 당장의 급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가 최우선인 것 같아요. 후보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그러니까 들려오는 상황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실 수도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좀 치료를 이렇게 받고 신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지금 대선 한 70 며칠 남았는데 그게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과연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 그 맹 부의장께는 이걸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두고서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할 때 포용과 뭐 통합이 굉장히 절실하다. 그리고 과거에 매몰돼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뭐 단합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국민 통합이랑 포용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자성을 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됩니까?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는 겸손해야죠. 지금의 상황을 옳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것이죠. 다만 현재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은 전에나 지금은 달라진 바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의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 정서가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은 누구도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고뇌 그런 것들이 깔려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법에 의해서 군림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중대 결단이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 뭐 대통령 결정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면과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경진 단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초지일관 사면에 강한 대한 사면 반대. 반대입니다. 네. 반대인데 문제는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를 만나면서 사면에 대한 교감은 없었지만은 본인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책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실사구시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이젠 존중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물론 오늘도 사실 많은 분들이 당내에 게시판에 반대 댓글도 달고 저항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견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어떠한 사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그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면을 했는데 한 것에 그 사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건강이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사면은 했으나 용서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도층과 또 지지층들의 둘 다에게 주는 메시지를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체로 이제 이 저작거리의 여론을 들어보면 보수 측은 이제 사면을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네. 중도층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찬성 여론이 대체로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이제 속칭 말하는 이게 강성 친문 세력이라고 하시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찬성하는 기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아까 이 사면 발표가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면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화나 있는 강성 친문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김경진 단장의 어떤 우리 당에 대한 진단은 동일합니다. 우리나 그쪽이나 사실은 이제 어떻든 간에 원칙론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 강성이라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쪽이라도 우리 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시간이 가면서 자체 순화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격렬하게 반대할 수 있죠. 결국은 대통령께서 던진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탈, 촛불 민심이 좀 이탈할 우려 이런 거는 좀 안 갖고 계세요? 저희 당이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낙연 대표와 갈등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진영 이탈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날짜로 총 결집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저쪽 국민의힘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었죠. 저는 오늘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메시지는 그동안에 5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 어떤 그런 아딴의 이 어떤 그 부드러운 모습이었지만은 강력한 결단을 보여준 내면의 내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우리 당원들의 내심을 정확히 읽고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 당원들이 극히
강성 당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권의 보완적 교체라는 그러한 역사적 소명을 다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지금 사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범죄자에 대한 사면 배제는 사실은 공약이기도 했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사면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는데 왜 이 시기에, 왜 지금에 와서 그것을 결단을 했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뇌물 범죄 등 5대 범죄에 대한 원칙은 대통령께서 아주 그동안에 집요하게 갖고 있었죠. 제 생각은 앵커 질문에 대해서, 이건 캠프의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 70일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가는 길을 열어줘야지. 부담을 덜어주는 거다. 부담 덜어줘야죠. 이번에 사실은 김경진 단장께서 저한테 이제 뭐 그게 우문인지 뭐 현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캠프하고 대통령, 당정청 간에 뭔가 교환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을 하시는데, 이번에 정말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체 이것을 갖다가 비서실장한테까지 비공개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면이 묻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 단장께서는 왜 이 시점에 했다고 보세요?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지 건강.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부담이 사실은 되죠. 훨씬 더 큰 정부적인 부담이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한명숙, 지금 이석기 이분들 사면하고도 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두 가지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두 번째는 한명숙, 이석기 이 두 가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진 거다.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걸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그 어찌 보면 정치적 해석을 좀 자제한 것 같은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단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 하면서 이제 말을 좀 줄이셨는데, 여기서도 또 여러 해석이 나와요. 해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 되지. 일단 아마 박근혜 대통령 일단 몸을 좀 치료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할, 어떻게 보면 신체 건강의 상황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근데 이렇게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밝히신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언론이 지금 그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점이 언제고 그때 메시지가 뭐냐를 지금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감사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단 그 문장 자체가 보면 국민들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라고 하는 게 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으로서 또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금 사면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분으로서 당연히 그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어요,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 캠프에서 그렇게 좀 아니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개인적인 예상. 예상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좀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여건이 허락하면 네. 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소통을 해서 건강 문제 등을 좀 파악해 볼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대위를 떠나면서 했던 네. 당 대표로서 대선을 도울 수 있는 거 돕겠다라고 한 차원으로 좀 민주당에서 보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뭐 당대표 아니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후보를 돕는 건 당연하죠. 네. 또 하나는 지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출소했을 때 네. 찾아뵐까?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저는 찾아뵐 것 같아요. 그런 기점을 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하고의 교감, 교집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쪽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간다. 사면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반대 측에도 이제 이해와 해량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논란을 좀
나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계셨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이 사면이 대선 판도를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뭐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캠프 대 캠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